쓰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이 공부라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 공부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굉장히 고정되게 자녀를 양육, 교육시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건대 공부의 재료, 공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공부는 뭘까요? 공부는 텍스트를 가지고 노는 게임입니다. 텍스트. 많이 들어보신 단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공부는 텍스트 게임입니다. 텍스트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성세대에게 텍스트는 글자에 불과했어요. 인쇄 매체, 책, 교과서는 무조건 글로 이루어진 인쇄 매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2021년 현재 여러분 자녀에게 텍스트는 뭔가요? 인쇄 매체 플러스 알파가 가 있죠. 디지털 매체, 그죠? 유튜브, 네이버, 책 또는 그림,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현상, 모든 것들이 다 텍스트로 읽고 이해하는 힘으로 분석해야 되는 텍스트들입니다. 과거의 텍스트는 인쇄 매체, 책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텍스트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다시 말하건대 공부는 이렇게 광범위한 단순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교과서로부터 파생된 이 현재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매체까지 포함된 텍스트를 가지고 이해하며 분석하며 그것을 나의 텍스트, 나의 말과 나의 글과 나의 학습자 자신의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텍스트로 시작해서 텍스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읽고 이해하는 힘이 없다. 텍스트를 분석하는 힘이 없다. 글을 읽고 해석하는 힘이 없다. 그림을 읽을 수 없다. 도표를 읽을 수 없다. 디지털 매체를 읽을 수 없다. 얘가 공부를 잘하는 일은 기적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텍스트를 갖고 자유자재로 갖고 놀지 못하면 공부를 잘하는 게 기적이라고요.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텍스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래도 저와 만났으니까 조금 더 고급스런 텍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늘 바라보는 그냥 동화책의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4세, 5세인가요? 언젠가 10살이 되고 언젠가 15살이 되고 언젠가 20살이 되어 사회에 나아가겠죠. 자,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시대에 준비해서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사회의 경쟁력을 갖춘 한 인간으로 성장돼서 나아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바라봐야 되는 사회가 지금도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도 아닌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의 사회를 엄마가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엄마가 읽어주지 못하면 아이는 여전히 과거에 갇힌 채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이게 함정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교육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오늘 조금 더 큰 그림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 논술형 대입 우리는 지금 수능을 보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IB는 국제형 대입 전형이고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논술형 대입 전형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최근에 일본에서 가장 먼저 이 논술형 대입 전형을 선택했고요. 자, 화면에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 이 PPT 화면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낙서하신 거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한 분이 낙서하셨는데 방해가 안 돼서 제가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 예. 자, 괜찮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 논수령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채택했기 때문에 아시죠? 우리도 예, 미국 교육을 가져오지만 아시아권에선 일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나라고 우리보다 일본 교육이 조금은 더 앞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조금 고급적인 텍스트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번역된 이 IB 국제 논술형 대입 전형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어 문제였거든요. 자, IB 논술 문제는 객관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능처럼 객관식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5, 6, 7세 초등학교 1, 2, 3학년이라면 아마도 이 IB를 조금 준비하실 눈치가 좀 빠른 엄마들은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공부한 작품들 중 적어도 2작품을 참조해서 아름다움의 가치와 태도 이것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논하십시오. 자, 논술이죠, 완전히. 자, 또 볼까요? 자, 역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정책들은 부의 분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에 어느 정도나 동의하십니까? 논하십시오. 자, 이게 대입 전형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술로 풀어내야 되는, 작문을 해야 되는 그러한 논제들입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로 대입 전형을 치르게 한다면 예,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5, 6, 7세 초등학교 1, 2, 3학년이라면 이러한 논제를 가지고 대입 전형을 치를 수도 있는 때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는 피해갈 수 있다? 아닙니다.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는 국제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러한 시대에 살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지식은 철학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이 말은 인문학 및 또 다른 지식 영역에서 어느 정도나 진실입니까? 자, 이게 지금 논제인 거죠. 자, 여러분 마이크 한번 꺼주십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제가 이 얘기를 하던 끝에 IB 기출문제를 보여드렸는데 텍스트, 공부는 다름이 아니라 텍스트를 갖고 노는 거예요. 텍스트가 공부의 주된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 텍스트를 내 거화해서 나의 텍스트로, 그러니까 나의 말이나 나의 글로 상대에게 공유시킬 수 있는 게 공부입니다. 요걸 좀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공부는 텍스트를 갖고 노는 건데 제가 최근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 논술형 시험에 등장한 고급스러운 약간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고차원적인 논술을 요구하는 이 IB 텍스트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기관은 2022년에요. 2022년에 예, 이러한 능력은 디클라이닝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능력은 그로잉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발표해 줬어요. 세계적으로 발표된 자료입니다. 자, 디클라이닝한 가치가 떨어지는 능력에 여러분 자녀를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과거 프레임으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디클라이닝한 가치가 떨어지는 영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능력은 기성세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능력입니다. 기억력, 언어 능력, 청력, 조용히 수용적으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는 능력, 그리고 매뉴얼적인 일,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알고리즘, 매뉴얼적으로 정해진 일, 예, 기술 설치, 유지, 보수, 재무, 자원 이런 거는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읽기, 쓰기,
그냥 단순히 받아쓰는 거, 그리고 산수, 세마기, 인사관리 이런 시스템이 다 가능한 것들, 이런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에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전부 다 디클라이닝한 능력으로 가 있어요. 하드한 능력은 전부 다 사라지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로잉 되는, 성장시켜야 되는 능력, 가치가 점점 로봇 시스템이 하지 못하는, 가치가 올라가는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고력, 혁신,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 능동, 창의 독창, 디자인, 기술력이 아니라 기술 디자인, 프로그래밍, 비판적 사고력, 구분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감성, 감정, 그리고 추론, 분석. 여러분, 이 소프트 스킬, 이것이 결국에는 하드한 일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 아까 키바 보셨잖아요. 아마존의 키바 보셨잖아요. 아마존의 키바가 할 수 있는 일은 디클라이닝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키바가 못하는 일을 옆에서 사람이 주도하면서 키바랑 협업했잖아요. 이 소프트 스킬이 바로 그로잉한 능력입니다. 자, 이 그로잉한 능력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이 10가지 그로잉한 능력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면, 논리성, 이건 시스템이 못합니다. 시스템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 편하다고 시키는 일만 잘하는 순종적인 아이로 키우시면 엄마는 편할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상사가 시키는 일만 잘하는, 이거 지금 아닙니다. 두 번째, 비판적인 사고력.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풀어드리면, 비판적인 사고력은 비난이 아니에요. 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보의 허위와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력. 그리고 세 번째가 이 1번과 2번을 바탕으로 나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그로잉한 능력이에요. 하드한 능력을 기르고 계시나요? 소프트한 능력을 기르고 계시나요? 자칫 잘못하면 부모의 열정과 사랑 때문에 자녀를 잘못 가이드하는 경우가 부지기 일수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아이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아빠가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본 자질이 결국에는 읽고 이해하는 힘으로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읽고 이해하는 힘. 책을 읽는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배경 지식을 조금 넓히고 어휘력을 확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거에 필요한 독서입니다. 예, 지식 위주의 시대, 지식이 중요한 시대는 단순히 배경 지식이고 단순히 어휘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한 지식은 어휘, 네이버, 검색사전, 위키피디아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그걸 갖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머리, 우리 전두엽, 인간만이 유일하게 사이즈도 더 크고 더 고차원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이 전두엽, 사고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다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거는 글자를 읽는 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읽기 능력은. 주도 학습을 하게 하고요. 능동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게 하는 이 읽기 능력은 해독과 독해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해독과 독해에서 시작되는 건 맞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앞뒤 맥락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까지 잘합니다. 훈련을 받으니까. 독해와 앞뒤 맥락을 가지고 줄거리 파악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10에 9이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여기가 읽기 능력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목이 읽기 능력입니다. 세 번째, 분석하여 좀 더 깊은 읽기,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비판적으로 읽기, 행간을 읽기, 저자의 숨은 의도를 읽기. 이 읽기가 돼야 문제를 풀 때요. 문제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 앞에 두 가지가 읽기 능력이 아니라 이 포면적 읽기와 맥락적 읽기는 읽기의 출발이에요.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읽기, 그리고 4번 이 적용적 읽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겁니다. 나와 관계성을 가지고 적용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사고로 그 책을 기반으로 내 의견으로 나가야 됩니다. 창조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3번부터는 새로운 가이드가 필요하고요. 부모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1번과 2번은 글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적당한 수위로 발달이 되지만 3번부터 분석적, 적용적, 창조적 읽기는 고급 읽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도와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읽기를 거듭해야 그냥 단순히 동화책 수준에서 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읽기의 수준이 올라가고 읽기가 거듭되고 읽기가 다양성 있게, 아까 읽기는 매체가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다양성 있게 다양한 것들을 읽고 해석하면서 나눌 수 있어야 분석하고 적용하고 창조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컬럼버스의 항해의 진실이라는 지문이 실렸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발견자의 컬럼버스가 아니라 이 6학년 국어교과서의 지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컬럼버스를 원주민이 있는 그러한 대륙을 발견한 침략자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놓았습니다. 하나의 글을 읽더라도 고정화되고 정형화된 관점으로 읽는 것은 기본이요. 창조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기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더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책을 어떻게 읽고 있나요? 열심히 글만 읽고 있나요? 스토리만, 줄거리만 이해하고 있나요? 줄거리를 이해한 그것을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엄마와 나누고 있나요? 어떤 것이 진짜 읽기일까요? 교과서에서조차 6학년이면 새로운 관점을 주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꿔 읽기를 유도하고 있고 이것이 된다라고 여기면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바라본 적용적 읽기와 창조적 읽기는 5, 6학년까지는 거의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는요. 3학년 미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만 들어가도 기본적인 읽기 능력이 수독됩니다. 더 이상 발달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걸 하느라고 무진장 바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읽고 이해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면서 다른 게 받쳐져야 되는데 이거를 배제하고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얘가 발달이 되면서 다른 게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없이 하고 얘는 이제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한글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빼버리고 다른 걸로 막 대체해버립니다. 이러니까 결국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공부에 제대로 된 약간 고차원적인 걸 요구하는 고학년에 가면 공부가 어려워지고 조금 더 발전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공부를 고통스럽게 여기는 아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세 가지 좀 팁을 가지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죠. 책을 읽을 때, 텍스트를 읽고 나눌 때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네 생각은 어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거 바로 적용적 읽기죠. 아, 이제 백설공주는 왕자랑 진짜 행복했을까?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백설공주와 왕비의 성격을 바꿔볼까? 이게 다 창조적 읽기죠. 이러므로 인해서 아이의 사고는 깊어지고 관점은 확장되면서 문제 해결력이 남다른 문제 해결력이 탁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에서 여러분이 알고만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할 수 있다면 동화책 한 권만으로도 텍스트 하나만으로도 아이에게 무궁무진한 능력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더 그 부분에 깨어 있다면요. 자, 두 번째, 불확실한 시대, 정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어서 상사가 하는 말이 또는 혹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 혹은 사회의 선배가 조언을 해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는 그러한 현상이 더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갖추어야 되는 경쟁력은 정답을 달달달달 외우는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는 암기력이 아니라 다른 경쟁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자, 그동안의 지식은요.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내 머릿속에. 암기력 속에. 그래서 암기력을 공부라고 여겼고 암기력이 좋은 아이들을 우등생이라고 여겼고 시험 지필고사에서는 선다형으로 암기력을 테스트했고 대입이라든지 사시나 그 모든 행정 또는 공기관 공직자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시험은 지금까지 전부 다 암기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파고보다 더 좋은 암기력으로 키워낼 수 있나요? 지금은 알파고 제로까지도 나갔죠. 자, 외과 수술도 하고 있는 저희 동네에도 지금 로봇이 수술을 하는 병원이 있는데 외과 수술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왓슨 로봇보다 더 암기력을 좋은 아이로 키울 수 있다면 우리는 암기력을 키워야겠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는 공부는 인풋이 아니라 그 지식을 탐색해서 아까 자기 주도적인 내재적인 학습 동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탐색하고 싶은 본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지식을 탐색합니다. 본능이죠. 그 탐색한 지식을 집어넣는 목적이 아니라 그 지식을 기반으로 나의 생각과 의견으로 끄집어내는 아웃풋의 포커스의 공부를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누리과정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창의 융합교육에서는 4가지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라는 뜻입니다. 협업하는 능력, 소통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 문제도 도입을 한 거고요. 수행평가라는 것도 프로젝트 이런 부분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의 목표는 과거 여러분이 학교 다녔을 때의 교육의 목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고방식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공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시지 못하면 계속 주입하고 암기하고 집어넣고 그리고 엉덩이 싸움을 공부라고 여기고 3당 4락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여기는 엄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공부가 엉덩이 싸움일까요? 과연 3당 4락 아직까지 수능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는 있지만 깨어서 사회의 변화를 바라본다면 새로움이 보일 수밖에 없죠. 공부의 패러다임이 변했다, 전환됐다, 바뀌었다. 이거는 3가지가 바뀐 겁니다. 교수 방법에 있어서요. 가르치는,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3가지가 바뀐 겁니다. 이런 거는 꼭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죠. 지금 또 학교를 예비하신 아직 초등학교 미취학 아이들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은 지금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수업 방식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아이가 주도해서 아이들끼리 그룹이든지 그죠? 모둠을 주도해서 하나의 주제를 주고 스스로 지식을 탐색해서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하게 하는 프로젝트 수업. 엄청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교원에서는 토요 수업이라는 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교원 그 아카데미를 제가 강사로 많이 나가 보다 보니 그 안에서 행해지는 거에 관심을 제가 갖고 눈여겨 본 것이 토요 수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주일 동안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그 시간 동안에 선생님과 더불어서 아이들끼리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죠. 이거 많이 해봐야 느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수용만 하는 우리나라의 학습 분위기 속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잘 안 길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또 학원에 보내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학원은 프로젝트성 수업을 절대 할 수가 없겠죠. 특별한 학원 아니고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속 집어넣는 그리고 정답을 빨리 찾아내는 스킬을 주는 곳이 학원이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 프로젝트 주도형 문제 해결력을 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마가 별도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교실. 이게 2015 교육과정에서도 도입한 원래는 이제 사교육에서 도입이 됐죠. 우리나라는 KBS PD가 사실은 재미난 다큐멘터리 방영하려다가 이슈가 된 게 이 거꾸로 교실 플립러닝인데 기존에는 수업을 받고 집에서 숙제하는 패러다임이었다면 거꾸로 교실은 디지털 매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부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과 아이와 더불어 토론 토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다 해서 거꾸로 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역시 주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끄집어내어서 함께 나누는 나의 생각을 내가 공부한 것을 함께 탐색하는 그러한 유형 아웃풋의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토론 토의 교육을 강화시켜 토론 토의 자체죠. 꼭 찬반이 아니어도요. 토의는 아주 사소한 이슈를 가지고도 의견을 나누는 거를 얘기합니다. 디베이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베이트적인 토론이 있고요.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토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마구 자기가 편안하게 의견을 내어서 어떤 결론을 짓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토론 토의에는. 그래서 그러한 토론 토의 수업을 강화시키겠다고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부가 정의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건 교수 방법 3가지가 진화되고 발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안내 드렸습니다. 프로젝트, 거꾸로 교실, 또 토론 토의 수업인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끄집어내는 교육입니다. 아웃풋 때는 집어넣어서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거나 집어넣은 암기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어넣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너의 생각과 너의 문제 해결력과 너의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해보자. 커뮤니케이션 해보자. 기업에서 지금 다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원도 대기업이죠. 본사에 많은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고요. 기업이니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토론 토의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아마도. 예. 임원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업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학교의 공부가 전부 다 집어넣는 공부만 하고 사회에 나아가면 기업에 취직을 할 수가 없겠죠. 막말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 기반으로 해서 찾고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아웃풋의 공부를 유도하고 있는 현상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 여기 기사가